청나라가 멸망한 후 이련잉의 여동생은 감히 진실을 말했습니다. 서태후는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1908년 추운 겨울, 베이징에서 궁궐과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광서제와 유력한 서태후가 거의 짧은 시간 안에 서거하며 고궁의 작별을 고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원한은 청나라 말기 정치의 공공연한 모순이었습니다. 따라서 황실에서 잇따라 악보가 전해지자 학자와 관리, 거리의 일반 시민을 막론하고 온 도시가 이 소식을 떠들썩하게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미지의 비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공식 기록은 광서제의 사망 원인을 대체로 급성병사로만 기록했지만 이후 현대 과학적 부검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서제는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독살설은 사실상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은 공식 발표를 완전히 뒤집고 서태후의 사망 원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태후가 병사했다는 공식 발표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며 그녀 역시 독살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초 이련잉의 누이가 밝힌 소식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확증했습니다. 그녀는 조카에게 노부처님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약식에 중독되어 서서히 고문을 받아 죽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08년 11월 14일 오후에 시작됩니다. 그날 오랫동안 옥에 갇혀있던 광서제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 안팎에서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이 사건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나라 궁중 기록은 그의 죽음을 병으로 죽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만 전했지만 내부 사정을 알고 있던 환관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광서제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사망 후에도 그의 몸은 거의 30초 동안 경련을 일으켰는데 이는 마치 독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980년대 신중국사연구소와 여러 과학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그의 유해에 대한 화학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의 모낭에서 치사량의 비소가 검출되어 독살이 확정되었습니다. 광서 황제를 독살한 자는 누구였을까? 대중은 거의 만장일치로 서태후를 지목했다.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원한 외에도 광서 황제의 서거에 대한 서태후의 반응 또한 매우 이례적이었다. 내무부 기록에 따르면 서태후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급히 주요 관리들을 소집했다고 한다. 광서 황제의 시신이 완전히 식기도 전에 푸이의 왕위 계승을 위한 조서가 초안되었다. 마치 서태후가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고 심지어 기다려온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듯했다. 놀랍게도 서태후는 그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인 주장은 서태후가 장기간의 심각한 위장병과 노령, 그리고 허약함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지만 광서의 사례를 보면 거의 아무도 이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태후와 가장 가까웠던 환관 중 한 명인 이련잉은 젊은 환관과 사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늙은 부처님의 입술은 검으니 위장병이 아니라 독약과 같구나. 그러나 이련잉은 후에 의문사했고 이 주장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련잉의 누이는 서태후가 독살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민국 초 이련잉의 누이는 청나라 노병들을 데리고 텐진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녀는 조카를 만나 직접 노불은 병으로 죽지 않았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빠 이련잉이 그녀에게 알려준 비밀, 즉 서태후 주변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서태후는 단 것을 좋아했고 그녀를 위해 약식을 만들어주는 요리사가 있었는데 이는 현대의 중장년층 건강식품과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식을 담당하던 요리사와 궁녀들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은 모두 산시 출신이었고
이련임 같은 환관조차도 그들의 출신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련임은 서태후에게 보고하고 싶었지만 허약하고 성격이 급한 그는 한마디가 재앙을 불러올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요리사가 만든 약식은 서태후가 죽기 전까지 3개월 동안만 제공되었습니다. 리레닝의 여동생은 이런 불결한 사람들이 약용 음식을 먹고 만성독을 더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이 쌓여 결국 서태후를 죽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서태후가 독살되었다는 추측은 리레닝과 그의 누이뿐만 아니라 국민당 고위 관리이자 악명 높은 도굴꾼인 손대닝에게서도 나왔습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서태후의 무덤을 도굴할 당시 시신이 마치 보존을 위한 특수 약재에 담가둔 듯 잘 보존되어 있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입에 물린 커다란 야광 진주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서태후의 시신 상태는 광서제와 유사했으며 두 사람 모두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태후가 독살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배후는 누구인가? 이는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의문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역사학계는 일반적으로 자연사가 아니었다면 살인자가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낮고 여러 중요 관리들의 음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태후는 말년에 극도로 허약해졌고 정신 상태가 점점 불안정해졌으며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녀는 거대하고 복잡한 청나라 조정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고 많은 유력 관리들은 그녀가 곧 죽기를 바랐습니다. 서태후가 사망한 날, 수도에는 아무런 혼란도 없었고 여러 세력이 재빨리 타협하여 남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고 조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누군가 비밀리에 독살했다면 그것은 중요 관리들의 집단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서태후가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직 황실 경비대원의 후일담에 따르면 서태후는 반년 전부터 자신을 위해 매우 호화로운 관과 수많은 부장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통이 심해지자 서태후는 겨울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비관적으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서태후가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녀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데에는 큰 음모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역사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서태후 사망의 진짜 원인은 앞으로 고고학 발굴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밝혀질 수 있습니다.